이것도 진짜 보는 사람은 기다렸다 보고 네. 관심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관심 없고 그런 거 같아요. 저희 9월 13일 ESBN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 조아랑 주임이 오늘 준비 있나요? 네. 네. 5분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ESBN 5분 뉴스의 조아랑 주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유클리드 소프트를 제1호 데이터 사업화 기업으로 지원한다고 9월 4일 밝혔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7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 가치 금액 내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데이터 가치 플러스 보증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유클리드 소프트는 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일반 평가 보증으로는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데이터 기술 사업화 기여도를 반영하는 새로운 가치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최종 데이터 가치 평가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보는 유클리드 소프트의 데이터 분석 기술에 대해 기술 데이터의 수준, 데이터 기술 파급성, 데이터 활용 산업 시장 규모, 기술 경쟁력 등을 분석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했습니다. 기보는 처음 시행되는 데이터 가치평가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기보 중앙기술평가원은 박사급 인력을 주축으로 현물 출자, 기술 거래, 인수 합병, 특허 분쟁에 따른 손해사정 등 전문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클리드 소프트가 이번 지원을 기반으로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클리드 소프트 혁신역량 교육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ABC 부트캠프의 성과 발표회가 8월 25일 인터시티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ABC 부트캠프의 참여자들이 그간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그중 우수 프로젝트 4개를 뽑아 시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은 스마트 리사이클 AI 러닝 기반 쓰레기 및 재활용 관리 서비스, 최우수상은 마음 팔레트, 나의 오늘을 채워 만드는 도화지, 우수상은 언어 취약계층에게 유용한 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 장려상은 안면 인식을 통한 뇌졸중 의심 환자 자가진단 서비스 프로젝트가 수상하였습니다. 2기 2회차 ABC 부트캠프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멋진 프로젝트를 완성한 모두 참여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어서 알려드립니다. 유클리드 소프트 혁신역량 교육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ABC 부트캠프가 8월 29일 시상식 및 수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ABC 부트캠프에 열심히 참여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열혈 서포터즈상, 우수 테크노트상, 오픈 CP 프로젝트 우수 협업상 등 9가지의 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번 ABC 부트캠프 2회차는 총 48명의 참여자들이 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기회로 다시 만나 뵙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클리드 소프트 ABC 인턴십을 통하여 아주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서 총 2명의 인턴이 선정되었습니다. 인턴십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현재 대전일보사 4층 유클리드 소프트 개발팀에서 인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턴십 참여자들에게 유클리드 소프트에서 진행하는 인턴 과정이 좋은 기회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클리드 소프트 경영혁신센터에서 최근 새롭게 개발된 라임 HRMS의 안정적 도입과 활용을 위한 임직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라임 HRMS의 도입 취지와 활용 방안이며 경영혁신센터의 강신철 경영전문위원과 김선왕 선임연구원이 발표를 진행합니다. 세미나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 세미나는 세종시 근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차 세미나는 본부장급 및 팀장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3차 세미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미나에 대한 상세 정보는 유클리드 소프트 밴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ESBN 5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ESBN 뉴스는 24시간 임직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업 확정, 진행, 성과, 행사 등 다양한 사내 소식에 대한 제보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사진 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풍성한 ESBN 뉴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었던 게 많아서 네, 엄청 풍부하네요, 내용이. 그동안 지난주에는 한 번 없었는데 지난번에 쌓였어. 네 쌓여가지고. 없다가 쌓였다가 아, 목소리 좋다. 합니다. 이렇게 소식이 많아? 쌓여가지고 진작에 쓰면은 한두 개 정도로 두개 정도. 끝났을 텐데 8월 말부터 쌓여있던 게 나 국무총리상 받은 거안 올라갔네. 다음 뉴스. 다음, 네. 국무총리상 받으셨어요? 네. 어떤 내용으로? 그, 네. 그 라임, 그 우리 라베론 고용으로. 아, 아무튼 참 좋은 일이네요. 예, 특히 지금 첫 번째 데이터는 네. 우리가 CCTV 데이터 갖고 받은 건데, 그게 저기 유성구 예, 예. 스피드. 근데 그 데이터가 사실 이제 그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보니까 내년부터 올해하고 내년에 상당히 큰 그 방범 CCTV 네. 교체 사업들이 1조 천억 정도 있어요. 오, 엄청 큰 규모의 그게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되게 어쨌든 이 제품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되게 제품화에 박차를 가고 있고 우리가 파악한 거로는 한 요 시장만 지자체나 이제 공공기관에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 할만한 데가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돼요. 근데 교체하는 김에 기존 걸로 안 하고 분명히 AI를 네, 섞어서. 섞어서 하려고 하겠죠? 음, 그러면 가격도 이렇게 조금 기존보다 네. 높고 그러면 우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빨리 GS 인증 받고 조달 등록하는 걸 연내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아무래도 일단 지금 좀 지원하는 데도 있고 한데 예, 내년부터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새로운 어떤 그동안 우리가 투자한 어떤 여러 가지 R&D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제 신호가 될 거고 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는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계속 많이 나오는 거는 그 파이프라인 쪽이에요.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쪽도 지금 데이터 센터 만든다, 뭐 한다는데 의외로 우리한테 의뢰가 많이 와서 좀 벌써 세 군데인가 네 군데를 네.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거 알 거야. 모르나? 또 그 결정도 들어가고 네. 그리고 지금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우리가 라인 DQM, 라인넷 네. 뭐 이런 어떤 기술들을 접목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 어, 근데 뭐 라인넷은 그쪽은까지는 아니지만 앞에 이제 데이터 전처리부터 이렇게 네. 수집부터 네. 예, 파이프라인. 그리고 라인 DQM의 어떤 모델 관리하는 거. 이런 게 사실 최근 들어 그 주목을 지금 계속 받고 이제 제가 견적 낸 것만 해도 4건이에요. 그러니까 어 각각의 기관들이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부터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나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계속 거기에 보이면 우리는 거의 백발백중에 우리 걸 딱 소개하면 네. 하겠다고 바로 해요. 저는 바쁜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네. 있을 만한 제품들이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그 AI CDSS도 중환자실 이게 전환을 했어요. 기존에는 모델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가 중환자실 병상 관리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병상에 그 종합 정보를 병상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기도 좀 뭐가 있냐면 중환자실에 원래 담당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환자를 한 7명에서 8명 정도를 상시 보고 있대요. 이게 그 사람 인건비가.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대요. 음. 안 있는데 거기에. 안 하려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소수의 사람이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렵대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엄청 데이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네. 펄스 데이터도 있고 네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이거 피 검사한 데이터, 모한 데이터를 계속 하는데 그걸 맨날 열어봐야 되는 모니터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예 없고 어. 간소화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무조건 다 리스트로. 눌러가지고 리스트로. 하나하나 다 모든 정보 적힌 걸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꽤 큰 시장일 것 같은데 그건 그치. 진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번에 네. 그 과제로 네. 그쪽으로 이제 전향해가지고 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런 AI CDSS라고 네. 그 의사결정 네. 지원 시스템들을 네. 거기다 이렇게 넣고 음. 하면 얘 이제 플래그로 이제 딱 베드마다 관리하는 거지. 네네. 그러면은 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지. 투자 가치가 있지. 병원 입장에서. 지금 요것도 지금 이제 올해에 그 개발하고 내년에 이제 실제 개발 들어가고 올해는 이제 초기 이제 모델 정리하는 것까지 하고 그건 그러면- 건양대와 같이 하는. 네, 건양대와 같이. 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건양대 깔고 카톨릭대 깔고 연세대 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군 충북대 깔고 뭐 해가지고 5군데 정도 깔아요. 음. 그러면 이제 그거가 기반이 돼서 병상 관리를 이제 응급실에서 저기 뭐 응급실이 아니라 그 중환자실에서 응급실 뭐 일반 이렇게 확장해 갈 수 있는 재미난 또 솔루션이 재밌어 보이네. 나올 거예요. 이게 또 생명하고도 네. 연결이 돼서 네. 되게 가치 있는 네. 시스템이 근데 되게 그 데이터가 환자 데이터니까 접근을 못 해요. 다른 뭐 사람. 만들어도 음. 열어주지도 않고 거기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들한테도 안 줘요. 그만큼 되게 폐쇄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과제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다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의 저력이다. 네. 사실 우리 회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네. 솔루션을 만들고 근데 옛날에는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 집중해서 솔루션 하나를 먹고 살았어 옛날에. 네, 맞죠. 네, 그 집중화 전략을 했어도 된 거죠. 거기서 계속 차별화해 가면. 근데 지금 AI 시대에 오면서는 차별화가 별거 없어. 다 거기까지 가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위가 많아. 네. 그리고 얼마든지 그 시장을 뺏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양한 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서 적정하게 네. 집중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해주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다각화 전략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개해주는 이 솔루션들이 네. 의외로 시장에서 먹히는 것 같더라. 말로는. 네. 이제 실체를 보여줘야지. 우리 되게 빨리 들어가야 돼. 맞아. 네, 세분화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세분화된 시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 시장에서 우리 핵심은 뭐냐? 그 세분화된 시장의 그 불편한, 네. 노동력으로 하고 있는 그 불편함을 통합하는 거. 그런 포인트가 있는 시장이 어디냐? 그거를 통합해 가는 게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엮이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속 주시고 그걸 그 제품화 해가고 다각화로 네. 이렇게 가져가면서 해야 한다. 한 장으로 딱 정리한 것 같아? 그러진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시간을 오래 쓰면은 간소화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언제 발표할지 모른다. 내가 다 까먹을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까먹지 않을 걸 다 써놔야지. 하고 이제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 내가 다 써놓지. 살짝 그런 전략으로 그랬구나. 다 잊지 않기 위해 살짝 옛날에 학생들 나눠주는 그 서머리 노트 같이 이거만 봐도 다. 이것만 읽어보면 다 6점 노트입니다. 11장은 이걸로 끝난다. ESBN 독서 토론 11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아랑 주임이 발표 수준 빼고 올게요. 네. 진행해 주시면. 진행 그냥 할까요? 네. 네. 예, 11장 산업 성숙기로의 전환 관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먼저 6장이었나? 8장에 나왔던 제품 수명주기 4단계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교수님과 함께 이 그래프를 만든 사업도 있고 맞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왜 이 그래프를 알아야 될까? 왜 우리가 여기에 어디에 있는지 네. 굳이 알아야 될까?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우리가 도입기에 있는지 성장기에 있는지 성숙기에 있는지 쇠퇴기에 있는지를 지금 우리 현 상황을 파악을 해야지만 이제 쇠퇴기가 왔구나. 우리 이제 끝났어. 하고 이제 끝을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지금이 만약에 성숙기라면 네. 이제 쇠퇴기가 다가오잖아요. 이제 다가오는 쇠퇴기를 이제 이겨내고 다시 한번 뭐 성장기로 돌아간다든지 다시 한번 도입기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수명 주기 그래프를 굳이 그리고 우리가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장에서는 산업 성숙기로 변환했을 때 이제 산업 성숙기가 됐다는 거는 그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이 끝까지 이제 끌어올려진 상태고 이제 내리막길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변화를 어떻게 느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이 산업 성숙기에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장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환 중인 사업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경쟁이 이제 산업 성숙기가 됐다는 거는 이제 모든 경쟁이 이제 다 최고조로 이제 다 치달았고 이제 산업 자체도 이제 한껏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산업이 제일 잘 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하면은 고객들도 이 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우리도 이제 이미 최고봉을 달리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상으로 올라오면 그래프가 상당히 완만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성장기 때는 되게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성숙기에서는 그래프가 굉장히 완만하거든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느린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뭐 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뭐 10억, 20억, 네. 30억씩 훅훅 벌다가 갑자기 이제 원래는 훅훅 뛰게 벌었는데 이제 막 작년이랑 별로 매출이 차이가 안 나고 재작년이랑 비슷하고 별 아니면 심지어 낮아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느린 성장을 할 경우에 이제 경쟁이 더 과열되게 됩니다. 왜 지난 이제 성장기 때 그 성공의 맛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초조해지는 거죠. 원래 10억씩 매년 10억씩 매출이 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왜 1억밖에 안 늘었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각 이제 산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경쟁을 이제 과열하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경쟁사 분석을 다시 해야 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과거에 경쟁사 분석을 이미 했을 텐데 그때 얻었던 이제 정보들을 버리진 않더라도 이 사람들도 이제 이 순간에 우리처럼 다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사가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서로 이제 과열된 경쟁 속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비합리적인 보복, 지난번에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쓸데없는 보복을 하느라 서로 살을 깎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사를 평가하고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성숙기로 이행하는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가격이나 서비스 한촉 경쟁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산업 내에 있는 기업들은 점차 경험이 있는 재주문 구매자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했던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데요. 이제는 구매자들이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구매자는 이제 더 이상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는 거는 확정된 상태에서 애플 걸 살까, 삼성 걸 살까, 아니면 샤오미 뭐 이렇게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관심의 방향이 이 제품이 쓸모가 있냐 없냐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디 거를 살까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이제 구매자에 대한 접근을 다르게 하는 전략으로 구매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이 과열화되다 보면은 점점 더 원가와 서비스를 강조하는 쪽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 성숙도가 높아지면은 기술의 수준이 거의 다 높아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기술의 품질이라든지 기술이 월등히 괜찮다든지 그런 식으로의 강점을 가져갈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고 다른 타 기업들도 똑같이 이제 기술 성숙도가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기술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잘 만든다, 잘한다는 더 이상의 경쟁의 메리트가 되지가 않고요. 그런 결과적으로 누가 더 싼지 원가 지향적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을 해서 구매자도 혹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경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요건의 경쟁에 익숙해진 기업들은 이게 강제로 이제 재정립에 대해서 강요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원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중되는 압력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최신 시설이나 장비를 더 막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한 자본에 대한 요구를 또 증대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생산 시설 및 인력 확대의 한계에도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성장 속도가 둔해지다 보니까 이제 생산 시설을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뭐 한 번에 뭐 10억, 20억씩 매년마다 매출이 그렇게 가파르게 증가를 했다면은 그 가파른 증가 속도에 따라서 이제 생산 시설도 많이 늘어나야 될 텐데 이거는 뭐 제조 제품에 비교를 하자는 얘기지만 그러면 이제 뭐 자동차를 1년에 원래 100대만 생산했다면 100대 이상으로 팔려버리면 2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럼 300대, 4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오는 생산 시설을 늘려가는 그런 주기가 있었을 텐데요. 이제는 더 이상 자동차 구매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생산 시설을 확장하는 속도 또한 이제 점차 줄여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팔리지는 않는데 시설만 너무 많아지는 시설 과잉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기업이 여기 이제 이 사실을 빨리 인지를 하고 아 우리가 성숙기에 다다르구나 그러면은 이제 매출이 만만해지겠구나 그렇다면은 이전에는 맨날 공장을 1년에 2개씩 새로 세웠는데 그렇다면 이제 공장을 더 세우지 말아야겠다 내지는 이미 있는 공장들을 몇 개 처분을 해야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업은 경쟁업체의 시설 확장을 면밀하게 살펴서 벤치마킹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시설을 확장할 것인지 이런 자사의 시설 확장 시기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과 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 설비 유지비라든지 이런 걸로 발생되는 손해 또한 가파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 시기에 수요에 비해서 생산 설비가 과잉되는 문제는 꽤 흔한 편입니다. 산업에서 효율적인 생산 시설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질수록 이제 언제 이것들이 어떤 시기에 확장을 하고 축소를 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요. 인력 면에서 고도로 숙달된 인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찾아내고 훈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라면은 좀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산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력 확대랑 또 맞물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제 인력을 뭐 100명씩 더 추가 증원을 했다면은 이제 점점 감축을 하든가 아니면 증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또 제조, 마케팅, 유통, 판매 그리고 리서치의 방법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그러니까 얘기 들으니까는 대학이 자꾸 떠오르. 대학이요. 그치, 지금 상황이랑 이미 거의 비슷하네. 그리고 사실 성숙기가 접어들었다는 거를 이미 지금 세태기로 접어들었지. 네, 그렇죠. 이미 살짝 이렇게 꺾이고 있는 그것들을 수산물이 너무 인식을 적어가지고. 못하고 그렇지. 옛날에 전략이 성장했을 때 전략을 자꾸 갖고 밀려고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전략이 없는 거죠. 응. 지금은 오히려 그 줄여서 아주 알차게 돌아가게 만드는 게 더, 그리고 양질의 어쩌면 그치. 특화 전략을 하든지 교수님을 더 모시든가. 새로운 시장을 네. 새로 개척을 하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음. 이미 우리가 평생 교육 시대로 갔잖아. 네. 그러면은 이미 전문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좋은, 그 시장은 엄청 크거든. 교수님, 그런데 이제 좋은 교수님들, 그 실제 실무 경험이 있는 교수님들을 그치. 모셔서 그 재직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그치. 가서 듣죠. 맞아. 예, 그런 전략인데, 그게 이제 어쨌든 지금 보니까 규모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잘 나눠서 그런 이미 성숙기를 넘어선 그 세그먼트는 빨리 탈출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계속 왜 이 라이프 사이클 저기 곡선 네. 이게 저렇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꺾어져 네. 있잖아요. 그걸 S 커브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선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지. 그 산업을.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조, 마케팅, 유통, 판매, 그리고 리서치 방법이 끊임없이 변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이야기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운영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정립을 하거나 이제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으려면은 어떤 전략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죠. 이런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경우에는 언제나 자본과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기 마련입니다. 음. 하지만 이제 새로운 제조법을 채택하는 거는 또 다른 시설 과잉의 문제를 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떤 전략을 취할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과 운용 제품을 얻는 것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것도 막 당연한 얘기겠지만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제 기술 성숙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들 비슷비슷하게 이제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걸 뭐 응용한 제품을 만든다는 등 이제 제품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에 점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억지로 무리하게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이걸로 뭘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비용과 위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변화는 이제 연구라든지 신제품 개발에 대한 태도의 수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신제품 개발이나 이런 걸로 갈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전략을 취하든가 뭐 다른 방식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제 경쟁이 가열됩니다. 이제 거기서 네, 신제품의 그 의미가 네, 그 기존 우리가 그 영역 안에서. 제품 라인 안에서의 신제품 개발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다른 세그먼트의 신제품을 개발하는 거는 그건 의미가 해야지. 있죠. 그건 의미가 있죠. 그래야지 맞아요. 이제 회사가 계속 지속 성장할 맞아요.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 이게 요새 그 쓱하고 쿠팡하고 그다음에 저희 CJ 쪽하고 맨날 싸우고 있거든요. 쿠팡 이제 온라인 마켓 시장에서 쿠팡이 이것저것 막 엄청 다 팔잖아요. 근데 CJ가 올리브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화장품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CJ가 거의 대부분 점유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쿠팡이 다른 영역에선 전부 다 점유율이 높아졌고 더 이상 높일 가능성이 없어지자 이제 올리브영의 제품을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그 화장품 영역으로 자기만의 제품을 내거나 그런 식으로 시장을 좀 넓혀가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그 다른 영역의 시장이 딱 어느 정도 성숙해지자 다른 시장을 딱 개척해서 세그멘트를 따로 파서 들어가는 거. 딱 그런 영역. 딱 맞는 면이에요. 아, 이거 쿠팡 왕국이 되겠죠. 아, 이제 진짜. 우리 그 집에서 항상 하는 얘기. 아, 이러면 누가 동네 슈퍼 가냐고. 그쵸. 너무 쿠팡이 너무 편하니까. 네, 아. 마트조차도 가기 싫거든. 맞아요. 난 자고 일어나면 뭐 그러니까요. 자기 전에 주문해놓으면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정리해놓고 이제 출근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온라인 시장도 네. 사실 그 기존의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한때 넘어왔단 말이에요. 네. 한참 넘어왔는데 그 시장 안에서 이제 경쟁이 이제 그 플러스 알파가 배달 시스템. 로켓. 예, 그게 그걸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 인프라를 그게 또 이제 그 지대한 결국은 보니까 그 시간의 어떤 싸움인 것 같아요. 시간 싸움. 내가 오프라인으로 가는 것과 그게 지금은 마치 그렇게 새벽 배송 뭐 네, 그리고 이제 뭐야 배달원들을 그냥 즉흥적으로 고용해가지고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택배 시스템이 네. 완전히 바뀌었잖아. 네. 그런 게 이게 한 1, 2년 지나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네. 그러니까 인터팍이나 무슨 네. 옥션이나 뭐 여러 음. G마켓 같은 그런 온라인 쇼핑몰들이 유명한 것들이 있었죠. 있었죠. 네, 네. 있죠. 걔들은 안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맞죠. 네, 새로운 그 유통 방식이 또 이렇게 네. 있는데, 3일 만에 오는 형식이었긴 했죠. 그렇지. 그거를 쿠팡이 보여준 거지. 그렇죠. 이렇게 이 같은 시장에서도 다른 세그먼트가 또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 또 새로운 유통 서비스를 누가 들고 나올지는 사실 쿠팡도 계속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쿠팡이 이걸 전방 통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후방 통합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배달 시스템이 따로 별개 시스템이었는데 그걸 자기 후방 통합. 후방 통합이라고 해요. 후방 통합 해가지고 이제 다른 그 서비스들과의 차별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지. 되게 지금 그런데 조금 이제 바뀐 게 예, 이 비마켓 해가지고 네. 25분 만에 오는 아, 배달민족. 25분 만에 맞아요. 그런 게 이제 계속 새로운 틈새 시장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마트도 지금 그 마을 그러니까 골목 상권을 침투하는 게 이나 이래도 되나 모르겠 싶을 정도로 옛날엔 그냥 한 동네 이마트, 그 미니 네, 이마트 네. 네. 그게 하나밖에 없거나 그랬거든. 근데 지금 내가 사는 전민동만 해도 네. 이마트가 자꾸 생겨. 이마트 24. 이마트 24.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세븐일레븐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밀어내기 시작해. 그렇지. 그 저가 전략이지, 얘들은.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 마트들이 좀 비싸거든. 뭔가 정가대로 받고 할인을 잘 안 해주고. 네. 근데 이 마트는 그 원래 이마트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급해주면서 가격을 디스카운트 해주니까 그 기존의 그런 마트들을 지금 침투하고 있는. 근데 이마트 이제- 자기네들만의 유통망 때문에 네, 어, 그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곧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그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조만간 쿠팡 편의점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가는 것보단 지금 무인마트가 네. 대세가 될 거예요. 음, 이제 맞아요. 그 무인마트로 해서 더 싸게 동네에서 사세요. 그게 나오겠지. 그게 이제 원가를, 그러니까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음, 원가를 최소화하면서 그 유통 그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지금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마트는 이제 그쪽 마트에 무인마트에 물건을 빠지면 갖다 그게 놓 아니까 갖다 놓는 것만 하고 음, 쭉 매일 돌면서 한 3, 40개씩. 결제도 그냥 들고 나가면 바로 다 결제. 그건 이제 맞긴 하지만 원미래 네. 실제로 파워스토어로 그런 알지. 그 아마존 고가 네, 그런데 맞아요. 네, 지금 철수했어 이제. 아, 제가 보기엔 맞아. 아직은 그 바코드로 이렇게 하고 네. 하는 정도가 이제 무인 시스템에 그죠. 예컨대 못 읽으면 토마토만 계산했는데 나는 토마토 토마토까지 들고 가고 이제 그걸 못 갖고 가게 나가게 하는 보안 시스템이 배보다 배가 높아졌어. 아, 그래가지고 그거는 철수하고 네. 대신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바코드 찍어가지고 네네. 이제 그 바코드 처리가 안 되니까 삐 소리가 나잖아. 네, 맞죠. 네,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죠. 음, 현재까지는 최선이다.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 무인 마트를 하나 딱 내놓으면 그게 이제 적어도 이마트나 이런 애들이 이제 무인 마트 들어오기 전까지 한 10년? 6년에서 5년에서 10년? 네. 6년, 7년 정도는 본전 뽑지. 음, 나도 그걸 해보고 싶지만 너무 신경 쓰기 너무 많다. 네, 국제 경쟁. 국제 경쟁까지 가열화가 되죠. 기술이 이제 성숙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이제 제품의 표준화랑 생산 원가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런 변화는 치열한 국제 경쟁을 가열시키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이제 글로벌 경쟁사들이 국내 기업이나 국내 시장 기반과는 다른 원가 구조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제 미국같이 큰 시장에서는 성숙기로의 전환에 앞서가지고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라든지 수출 증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전환기에는 산업의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며 때로는 영구히 하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수익률이 하락하는 거는 앞서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전환기 선한 성장이 둔화되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구매자들이 지식이 늘어나고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더 강조되고
이제 불안정성이 훨씬 더 커지고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큰 전략적 변화를 요구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익률이 전환기 이전의 성장 단계의 수준으로부터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이제 시장 점유율이 낮은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제 시장 점유율이 크면은 그래도 이제 구매 고객들을 많이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고르는 고객들이 생기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낮으면은 고객들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숙기에 있는 시장에서는 큰 기업은 계속 커지고 그래서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은 계속 어려워지고. 아, 이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제 예, 성숙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사실 지금 우리 IT 개발의 영역도 시스템 개발 특히 이쪽 영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한 10년 정도, 사실 10년, 업력 10년이면 그래도 개발 기업으로는 그 조금 이제 후반기에서도 좀 빨리 시작한, 예, 그나마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거를 크게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밀리진 않아요. 음, 그 하겠다고 하면은 한번 쳐다는 봐주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거기는 이제 제조 SI들인데 조그매 회사가. 근데 만나주질 않는데. 뭐 시스템 아키텍처 자기 할 줄 안다 그러면 너 이거 누가 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규모를 키워놓은 거는 되게 이점인데 근데 영업 활동을 안 하면 이 이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짐이지, 짐. 예, 오히려 짐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이 브랜드, 네임 브랜드를 전 직원이 같이 영업 활동을 해서 좋은 일들을 찾고 같이 더 노력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IT 시장이 상당히 네. 그런 게 돼서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5년 이내에는 나가 떨어지는 회사들 많을 거예요. 빈익비 부익 때문에. 특히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음, 그 R&D에서 엄청나게 깎아가지고 음. 그 때문에도 피보는 회사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규모가 안 되면 야, 아예 그 R&D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 기업도 여기 관심 있을 때 여기 해가지고 되게 됐지만 이제 네. 그런 운은 이제 없는 거지. 그리고 기조가 바뀐 게 옛날에는 소기업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시장에 이렇게 공급하는 게 창업기업이라고 하죠. 네. 이게 정부의 어떤 그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창업기업이 아니라 이제 광역시나 이런 데들 국가적으로 어떻게 되면 이제 창업기업 됐고 대기업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네.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만들게 이것에 더 힘을 쏟겠다고 지금 기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좀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근데 이제 아예 시야는 정말 탁월하지 않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어떤 상황이 계속 되는 거죠. 일단 우리 IT가 성숙기다. 그거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성숙기다. 뭔가 제품을 만나지 않으면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거 활로를 찾으려면 아까 국제 경쟁이 가열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장, 네. 다른 나라로 그 기술을 가서 네. 새 시장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그 내용들이 이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 뒤에 얘기들을 다 하고 계셨어요. 넘겨, 그냥 팍팍. 우리 팍팍 넘기자고. 우리 이거 뭐 1부터 Z까지 다 벌릴 것도 아니고. 네. 그럼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판매자들의 이윤은 떨어지지만 영향력은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건 이제 제조업계 얘기인데, 판매자들이 이제 제조업계 수익률이 하락하면은 동네 이제 시장이나 마트가 이제 다 영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이라고 치면 네. 편의점을 다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편의점에 모태가 되는 기업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주던. 그런 기업에서는 처음에 성장 단계에서는 다들 막 편의점 하고 싶어가지고 막 저도 편의점 내겠습니다 하고 막 들어와서 판매자 확보가 용이했는데 성숙 단계에서는 오히려 다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산업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판매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경쟁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자들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환기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전환기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격 선도 그리고 vs 차별화 vs 집중화. 그러니까 자격 선도라든지 차별화를 하라든지 집중화라든지 이제 어떤 전략을 택해야 될지 이런 딜레마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아, 원가 전략으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내려가면 이제 세밀한 가격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생산 원가 산정에 대한 이제 방법 개선이 필요하고요. 생산 라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좀 더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리고 이제 정확한 가격 결정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항목별로 원가를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숙 단계에서는 결과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의 재무에 관한 의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하나, 이 토마토 주스 하나를 만들 때 뚜껑 만들고 병 만들고 테이프 만들고 이거 할 때 예전에라면은 그냥 토마토 주스 딱 만드는데 한 100억 들었다. 그럼 100억 이러고 치웠는데 이제는 뚜껑 만드는데 하나에 80원이니까 이렇게 얼마를 해가지고 사실은 100억이 아니라 뭐 98.7천 정도 든다. 뭐 이런 식인 걸 파악을 해서 정가를 절감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뚜껑을 빨리 만들까 싸게 만들까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그대로 다 적용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도 3년 정도는 뭐 AI 사업본부 때문에 막 부었잖아. 네. 돈도 막 붓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확 끊기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그 정말 여실하게 드러나는.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기능 하나를 만들 때 얼마의 원가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측정하고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전환기에 있는 거지, 전환기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는 방법이 우리 지금도 다시 얘기하지만 라임 HRMS, HRMS 네. 되게 어렵네. 맞아, 이름이 HR, 다르니까. 라임 HR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렵네요. HR, 라임 HR. 하여튼 네. 우리 그 시스템에서 그 하는 일의 양을 그 측정하지 않으면 그걸 줄일 방법이 없는. 그 우리가 지금 성숙기에 그 막 이제 원가를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지금은 이제 HR 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HRMS인데, 뭐, 부를 때는 띄고 불러도 돼요. 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렇게 상표로 하는 게, 기호니까 네. 얼마든지 줄여 불러도 되고, 근데 이제 현재는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HRMS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뭐 직원 교육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8버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 지금 이제 2버전 와 있는 거. 8버전까지 가면 원가 관리까지 통하니 원가 관리 시스템이 거기 통합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미 HRMS 인적 자원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재무 관리 그것까지 기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소기업의 일종의 미니 ERP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또 이름을 이제 그거에 맞게 기능에 맞게 바꿔야 되겠지. 근데 현재는 HRMS가 맞아요. 부르긴 힘들어도. 네. 그럼 이제 공정 혁신과 제조 설계인데요. 성숙 단계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쉽게 제조와 관리를 하는 제품 및 운송 시스템 설계가 중요한 만큼 이제 공정 혁신의 상대적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 이게 스마트 공장 쪽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 옛날에 이제 고전적인 방식으로 안 되니까 음. 그렇다고 이제 스마트 공장 사업을 많이 했는데 스마트 공장 사업도 너무 그 기초적인 수준밖에 안 되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좀 자동화하고 이런 거 좀 해야겠다 하는 의식 있는 2세들 음. 1세대는 안 돼. 안 돼. 예. 성공 신화가 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요. 과거에 자기네들이 잘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네, 그거를 포기하기가 거의 인간은 불가능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모르는 2세대. 2세가 그냥 그 혁신의 마인드로 예, 달겨들어야지 이게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어서 진정한 의미의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게 구축이 가능하지 그거 전환이 되게 힘들어요. 예, 최근에 그게 많이 바뀌었대요. 1세대가 많이 물러나고, 음, 2세대들이 다 많이, 늙었지. 예. 1세대들이 다 늙었지. 지금. 예, 2세대, 태어날 나이도 있고. 2세가 들어오고, 네. 2세가 이제, 아버지가 맨날 그 손으로 하던 건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 뭔가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2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지금이 딱 그 시작점이라니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제 네, 하여튼 스마트 팩토리 그쪽도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제조 제조 기반이 강국이죠. 예. 엄청 강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 우리 제조 강국이요. 네, 제조 강국이야. 그러니까 대만,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이런 데가 이제 제조 강국으로 이제 네. 그 경제 구조의 그 핵심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 제조지. 근데 거기에 다음 숙제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음, 성공적으로 하느냐. 못하는. 그거 실패하면은 제조 강국으로서 이제 끝나는 가는 거고. 예. 근데 그거의 핵심 논리가 사실은 린 시스템이에요. 린 시스템으로 가면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버리고 공장 자동화 수준으로 스마트 팩토리 말만 그렇게 그 씌우면 그 성공 가능성이 무지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 되면 한번 린 시스템에 대한 것도 그게 단순히 제조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의료, 음, 그 캐나다가 아주 유명하거든. 캐나다 병원들이 가장 선도적으로 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되게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미국도 캐나다에서 의료 린 시스템은 배워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그걸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 개발 방법에서도 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중앙관리자 이상, 특히 팀장급 이상들은 그런 배경 지식을 좀 갖고 새로운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이런 거를 익히지 않으면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이미 성숙기에 와 있어요. 예, 소프트웨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가 그 스마트 공장 그 사업관리 시스템을 네. 성공적으로 다 망했는데 지금 6년인가 7년 동안 망하는 걸 우리가 제자리로 그때 이제 우리 부장님들이 하고 그때 우리 주력들이 다 가가지고 네, 맞아요.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어쨌든 그거 덕분에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이제 찾아도 주고 그거 했냐고 하면 이제 인정도 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 공장을 잘하는 줄 알아. 스마트 공장 하는데 아니에요.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네, 저는 조금 다른 많이 하는데 여기서 우리에서 한방 내서 나면 그 고객사인 예, 그게 이제 도메인 난리죠. 예. 고객사인 스마트 팩토리들을 그 컨설팅이나 가이드 해주면서 우리는 지금 그냥 공장들을 네. 관리하는 시스템을 네, 만든 거죠. 개발한 거죠. 스마트 팩토리하고 사실 별로 관계가 없는데 그 사업 영역을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ERP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도 제조업 중심으로 했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새로운 산업,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다가 ERP를 깐다. 그럼 처음에 다들 웃었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세대학교가 가장 먼저 그 ERP를 도입했는데 어느 정도 차이냐면은 교육부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서울대 가가지고 똑같은 요구를 했대, 자료를. 그랬더니 한 달만 기한 주십시오. 안 됩니다. 2주 내로 빨리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도저히 2주엔 안 되겠는데요. 그리고 합의 본 게 3주. 3주 그러면 내에 제출하면 우리가 감안해서 승인을 해주겠다. 근데 연세대에서 똑같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그 피감사 그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저기 2주 안에는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좀 있다가 갔다가 다 해줘요. 30분 만에. 거기 심사팀에 참여했던 교수가 얘기를 해서 알게 된 건데, 네. 이게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 속도의 차이가. 네. 하여튼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이제 너도나도 대학들이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조업 그 소프트웨어다 이렇게들 다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뭐 한국중공업 무슨 포스코 막 이런 데서 다 구축을 했는데 이건 이제 대학에서도 그 ERP가 네. 그렇게 크게 작동을 한다는 걸 아니까 막 우후죽순으로 시장이 확 열린 거지. 그러니까 LG, EDS가 거기서 되게 돈 많이 벌었지.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 공장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게 단계가 1, 2, 3, 4단계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2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스마트 공장의 4단계를 도전하는 건 다 요 애들이 할 거라고요. 요 애들을 우리가 되게 빨리 접근할 수 있거든. 이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장 기정원. 기정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를 새로운 시장으로 우리가 보고 스마트 공장 가운데 좀 잘려서 안 되고 중견기업들 네. 중에 뭐 생각이 있는 애들 대체로 움직이는 그 메커니즘을 갖다가 우리가 그 컨설팅을 해주면서 네. 들어가면 스마트 팩토리 운영 방침 자체를 새로 시스템을 내부에서 구축하는 이런 걸 하면 이제 이 시장이 엄청 커지는 엄청 거죠. 커지는. 자, 개척. 왜냐면 머스트거든. 이게 선택이 아니고 머스트. 그렇게 안 하면 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 그 제조업체가. 네, 대기업에서 네. 이거 어릴 때 들어보니까 대기업에서 물건을 안 준대. 스마트 공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예 거기에 물건을 주질 않죠. 주질 않아. 그렇지. 왜냐면 그게 정보가 서로 관리가 돼서 이게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없으면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또 품질 관리도 안 되고 예상한 일종의 전방 투입 통합. 통합이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 앞단에서 제품을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뭐 이마트다 그러면 이마트에 물건을 대는 업체들이 네. 공급업체잖아. 그럼 걔들이 우리가 무슨 물건들을 이만큼 팔았는데 그럼 실시간으로 판매 정보가 포스 데이터에 다 그렇죠. 나오잖아. 네. 그거를 내부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주문을 했다고. 네. 그렇지. 근데 스마트 공장으로 돼 있는 데는 그냥 연결을 해줘. 그렇죠. 네트워크로 연결. 그러면 얼마가 생산될지 우리가 얼마나 지금 팔리고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거기 데이터가 잡히니까는 바로 생산 계획 잡혀가지고 원료 투입해가지고 바로 만들어서 우리 그 적기에 제거 많이 안 때 써요. 네. 그러니까 재고를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실시간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니까 그런 데하고 판매 계약을 맺지. 그렇지. 이거 뭐 언제까지 안 되는 거죠. 그 자동차 회사도 뭐 현대자동차 차를 만든다. 그럼 판매가 계속 되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게 실시간으로 그 지금 스마트 팩토리 돼 있는 부품 공급 회사에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트워크가. 그러면은 거기서 말을 뭐 할 필요가 없어. 이미 품질이나 이런 건 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그 공급 회사에 다 뜨는 거야. 그럼 거기서 그거 보고 바로바로 제품 원료 공급해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제때제때 갖다 주는데 그런 데다가 계약을 하지. 그렇죠. 주문하면은 한 달 후에 갖다 드릴게요. 장사가 안 되죠. 이게 사실 제가 최근에 그 혁신 그쪽 제조 혁신 네. 쪽 사람들을 만나면서 온 새로운 시장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네. 막 지금 직전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딱 이렇게 그 하는 애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빨리 먹어. 그렇지. 치고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가서 설득을 해야지. 누군가 그 이산을 정복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 빨리 사람을 분석하게 들어가가지고. 전략도 다 있어. 우리 정보가 다 있다니까. 다 분석해가지고 어딜 공략하면 되겠다라는 대충의 정보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데이터가 쌓이고 있어요. 그 실시간으로. 네. 근데 그거 지금 다 버리고 있어. 어,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열어보지 않아요. 데이터가 오긴 하는데. 왜냐면 자기들도 안 봐. 근데 좀 이렇게 되게 라이트한 데이터지만 공장에서 오는. 네. 근데 그런 데이터들 갖고 이 공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알고 가서 이런 문제 있지 않으세요? 하고 딱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하면 그게 컨설팅 포인트야. 그렇죠. 그리고 초창기에 최대한 그런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야 돼. 예. 왜냐면 조금 그 시스템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다들 보호하기 시작해. 네, 맞아요. 우리 공장 데이터 안 줘. 예, 그게 다 안 준다고 하는데 이게 국가 돈 받았으니까 그냥 최소한을 보내는 거예요. 최소한을. 근데 그 최소한도 잘 쓰면 다 그것도 약이잖아요. 그렇지. 예, 그걸 잘 쓰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떤 산업이든지 미래 그 기업의 경쟁력은 데이터야, 데이터. 예. 우리 경영위원님 옛날에 제조혁신 컨설팅 해가지고 엄청 그 아, 유명하신 분이었어. 기정원에서. 다시 한번 도전. 여기 다시 한번 신호하루가 인사하시랴. 네. 우리 교수님이 상당히 좋아하는 영역이긴 해요. 다 재밌어, 그거. 니스 때문에 봐야 돼. 아, 그 컨설팅 하면서 그래서 딱 컨설팅을 그 교수님이 해주시고 건축 방법에 대한 부분도 이제 딱 방법 논화해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런 시장도 있다. 네. 우리 오늘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여기까지만 하고 이 2장까지 하고 3차장은 다음 시간에. 너무 우리가 아니, 너무 네. 너무 많아가지고 성숙기가 딱 너무 맞물려지다 보니까 그 생각에 2번까지 하고 3, 4번은 진짜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니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재밌게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재밌네, 너무 많네. 지금 솔직히 이거 모르겠어요. 그냥 다음에 합시다.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옛날 같으면 그런 걸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저거는 영양도 안 되고 우리 힘들어 할 텐데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다 있다 보니까 네. 너무 많아요.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들어가면 되겠네. 그 경쟁도 있겠네라고 하는 게 그냥 그려지니까 그렇지. 그게 지식 자산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네. 거지. 포트폴리오를 잘 갖추고 있는 거지. 그냥 뉴런들 연결되는 것처럼. 연결된 그 AI하고 그 데이터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의료 아이템 분석까지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딱 넣으면은 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대에서 넣으면 되겠다. 뭐 이런 게 그렇죠. DQM도 하나 넣고 뭐 이게 되는 거지. 아니면 이제 공장의 상황 보기 위해서 CCTV 뭐 행동 분석 뭐 이런 것들 넣고 이런 모듈들이 이제 다각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갖다 조합해서 쓰는 게 그게 미래의 기업의 전략입니다. 한 가지로 승부를 보는 시대가 끝났다. 맞아요. 난 이걸 되게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제 어쩌면 그 우리 회사가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불만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아랫사람은 이것저것 다 알아야 돼. 아니지 이제 그 좀 한 가지만 잘해서 집중합시다. 이게 이제 1세대 전문가. 이게 1세대 성공 전략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2세대 성공 전략은 다각화를 통해서 지난번에 한번 내가 얘기했었어요. 네. 한 분야에서의 차별화는 끝났다. 홀로 성장은 끝났다. 이제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는 게 차별화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이거를 모듈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최상으로 올려놓는 거.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에서 상황에 맞게 딱 조합해가지고 제시하는 거. 이게 차별화 전략. 보통은
두 개의 회사가 있고 서로의 영역을 합쳐가지고 제안을 한다거나 그렇죠. 우리 회사는 다 있어. 내부에서 합치는 내부에서 막 그렇지. 내부에서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략이, 포트폴리오 전략이, 네. 지금 당장은 사실 어려움은 있어요, 사실. 왜냐면 그만큼 또 인원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이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건 이 회사가 어쨌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세운 전략이다. 음, 그리고 이 직위라고 그러잖아. 회사에서의 이제 위치, 이거에다가, 알아야 되는 것과, 그러니까 지식, 스킬,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것, 그 위치에서 이게 좀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두 사람은 그 포괄적으로 전체의 이게 그림을 그리는 네. 지금 얘기를 많이 듣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현업에서 네. 쓰리라고 기대하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그때는 이제 본부장이나 부장급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비, 실행 계획. 또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실무 실천 방향이나 지식도 쌓아야 되고, 그러면 그 직위에 맞는 능력과 이렇게 지식을 갖게 되고, 그걸 이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위치지만, 그렇죠. 하지만 그 밑에 사람들은 이야기는 다 들어서 네. 앞으로 어떻게 우리 회사가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은 알아야 돼. 네, 왜냐하면 맞죠. 그 내가 지금 당장 그런 일을 안 하고 있고, 그걸 할 힘도 없고 권한도 없지만, 어, 미래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잠재성이잖아. 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분야들을 계속 개척해 나가고 내가 능력을 향상시켜서 실행 능력을 갖게 되면은 나의 비전이 생기는 거. 그래서 사실은 알기는 다 알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가, 내가 사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미래가 전개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하고 일상에서 대화할 때 그 방향에 맞게 얘기를 하면은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과거지향적으로 옛날에 일어났던 일 자꾸 되뇌는 애들 보면은 대화도 하기 싫다. 똑같아. 근데 이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한 조직 내에서 이 회사가 미래에 전개될 어떤 방향성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아지는 그래서 그리고 신이 나. 그잖아. 그런 미래가 전개될 걸 생각하고 거기에서의 나의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이게 인생이 재밌어지는데, 이게 자꾸 지나간 얘기하고 과거 무용담이라고 맞아요. 수용담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때가 되는 거야 그게 사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전체 우리 그 임직원들이 다 좀 맞아요. 공유했으면 좋겠고. 야,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2부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책으로 아,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했던 얘기들이 다 이게 연결되는 그 내가 생각해도 주옥 같은 얘기들. 참 아쉬워. 우리 우리끼리만 해가지고. 네, 오늘 이제 2-3까지 했고요. 네, 다음 네. 시간에 이어서 4부터 해서 3번, 4번, 이제 11장에 대해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수고했어요. 지금 거의 절반도 못 온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우리 지금 우리 회사가 겪고 있는 네. 딱그 맞아요. 우리가 성숙기에 있어요. 정리하면서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우리가 무슨 문자 하나하나 다 내달려가지고 네. 이해하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맞아요. 이거는 여기 스피커 이름처럼 이게 앵커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음, 얘는 앵커고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이걸 어떻게 우리 회사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사실 ESBN 방송의 핵심이죠. 위험이죠. 우리가 읽어보면 달달달달. 뭘 얻겠다고. 아니,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활용이 되잖아요. 앞에 했던 있는 얘기들이 축적이 되고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재밌어요. 했던 핵심 키워드들이 계속 뒤에서 또 나오고 예, 또 했던 나오고. 얘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방송 안 들으면 일 안 나요. 지난 방송 안 들으면 뭐 차별을 계속 하래. 차별은 나쁜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이제 듣는 거. 그게 차별화가 그 여기서 이제 전략이야 전략.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게 전략이라는 거. 맞죠. 전략적 사고 하면 전략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하면 뭔가 다르게 어떻게 접근하냐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 이제 아마 중간부터 듣는 사람들은 모르는 용어들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고 막 계속 얘기하고 그때 그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아 그러면 자 오늘 그 문제는 그 뭘로 문제 하나 찝어봐. 네, 오늘 너만 얘기를 음. 제일 그 핵심이 될 만한 문제가 뭘까? 어. 자, 우리 그 성수기에 가게 되면 그 거의 성숙기 산업의 특징 뭐 한 세네 가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앞에 내용이 다 그런 거라서. 오케이. 네. 성수기 산업의 특징 세네 가지를 어, 그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그 올릴 때마다 답은 계속 왔었나요? 네, 봤어요. 와가지고 제가 항상 보냈는데 여기만 아직 기억하시는군요. 그럼 아유 내가 그래서 그걸 아니, 받아야 되는데 김민규 주임이 그걸 받아야 뭘 다음 주에 그래야 피라도 한 잔 얻어먹지. 아니, 이게 현금이면 지금 바로 줄 건데 이게 상품권이니까 이게 유통해서 받아서도 줘야 되는데 이걸 이 상품권을 오늘 구경을 못하네. 다음 세미나도 이미 정해져 있죠? 아니 다음 세미나요? 다음 세미나 찾아봐야죠. 하고 그 장 팀장 그거 해야 되는데. 한번 내 네, 하라고. 수요일날 뭐 수업 있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 네. 저는 한 12월쯤에 한번 하겠습니다. 음. 11월까지 논문 써야 돼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해서 할 수가 없고 벌써 너무 써? 예, 11월에 한 번 쓰고 12월에 한 번 쓰고 2월에 한 번 쓰고 이제 아, 탈퇴 1학년이잖아. 아 이달 이제 2학기 1학년 2학기 빠르다. 바로다. 근데 여기는 우리 하던 거 그거 갖고 하는 거지? 11월까지 하는 거는 VQA 가지고 할 거예요. 그거 의약품 가지고 알약인데 알약 정보 이렇게 사진 찍으면 이제 인식하는 건 다 나와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VQA까지 접목한 거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너무 빨리 따른다. 아직 없을 때 지금 아 근데 조아랑 그 주임은 데이터를 만들잖아요. 이거 가장 최신 데이터를 만들거든요. GQA 뭐 이런 거. 이건 다들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존 거에 남 안 하는 걸 해야지. 아직 없을 때 어차피 조금 지나면 분명히 많이 할 거거든요. 아직 없을 때 먼저 쓰겠다. 이거 논문 3개가 더 남았네. GQA 멀티모달. 이번에 하는 게 멀티모달 관련이고요. 이 다음에 고도화 시켜서 GQA 접목하고 이제 박사 논문을 GQA 갖고 해야지. 그죠. 저희 대신 물어봅니다, 있으니. 뻔했네. 네. 오랜만에 질문거리 하나 받아가지고 네. 저희 추석 선물 있나요? 있지. 이번에 밴드에 떴잖아요. 근데 떴어요? 밴드에 나주 배라고 아주 커다랗게 떴어요. 이번에는 그냥 통일해서 네. 야, 이 배는 나도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한 번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다
다 그걸로. 너무 좋아.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확 다 불러던. 밴드에 딱 써있는 안 봐주고 다들 밴드를 왜 안 보고 그 주소 정정해야 된다고. 3시간 전에 올라왔네. 밴드가 이게 저기야. 이거를 수령 올리기 넘어가는 전에 데가 제가 없어. 질문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나머지 한 70%는 안 보는 거야. 왜 몰라. 나만 확인하는 거야? 이게 올라오기 전에 제가 질문을 받아가지고 아. 3시간 전이네. 아주 명확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여기만에 이렇게 명확할 수 없다. 우리가 과일을 잘 안 하는데 그걸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그럼 됐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9월 13일 ESBN 이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사람 말에서 뭐뭐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그냥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마무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이게 문법적으로 틀려요. 하도록은 사역동사예요, 일종의. 뭐뭐 다른 것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다른 것이 뭐가 할 수 있게 내가 하겠다는 게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거 그냥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리고 그냥 종료해도 돼. 예. 자동으로 얘가. 그러네요. 클라우드에 기록 준비되는 거. 드디어.